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 원 리스닝의 신영화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테스트 2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Part 1 그리고 Part 2의 have set 1번부터 19번까지의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문제 다 풀어 오셨겠죠? Part 1은 다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 늘 Part 1은 이제 다 맞춘다라는 부담을 좀 가지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변별력이 가장 큰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1번 사진 함께 출발을 해볼 건데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사물의 이름들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입으로 받아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소리 내서 따라 읽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A번 가볼게요. A. The woman is carrying a shovel. Carrying a shovel. 자, 여자가 carrying a shovel, 삽을 들고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삽이라는 이 표현 shovel 미리 연상하고 계셨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여자가 들고 있는 것은 물 뿌리개이지 삽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끝까지 잘 듣고 오답 소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carry라는 이 동사는요, 여러분, 뭐 운반하다 혹은 옮기다 할 때도 등장할 수 있지만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hold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B. The woman is hiking in a field. 자, 여자는 하이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여자는 지금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앉아 있는 그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킹, 걷고 있다, 들판에서 도보 여행을 하는 듯한 그런 걷는 동작은 사진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C. The woman is filling a watering can. 자, 계속해서 오답의 기준은 동사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B번과 함께요. 자, 보기 C번에서 filling a watering can 했는데 일단 사진에 물 뿌리개 확인이 되시죠? 바로 그 물 뿌리개를 의미하는 watering can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이 물 뿌리개를 채우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따라서 보기 C번도 자,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정답은 보기 D번인데요. 이쯤 되면 그냥 마킹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D. The woman is kneeling on the grass. Kneeling on the grass. 자, 여자 뭐 하고 있어요? kneeling 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kneel 하면 그렇죠. 우리 무릎을 kne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kneel이라는 동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상태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정답은 D번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사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딱 봤을 때 전반적인 상황이 일단은 공사 중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두 분 다 모두 복장이 동일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끼, 베스트 착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헬멧, 안전모, hard hat을 착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또 잡고 있는 그 사물의 이름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겠네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Some people are walking along a road. 네, 자, 사람들이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작업 중인 모습이지 걷는 모습은 아니죠. 따라서 A번은 walking에서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계속해서 우리 동사에 집중할까요? B. One of the men is brushing off his shirt. One of the men is brushing off his shirt. 자, one of the men. 이번에는 이 두 남자 중에 한 사람을 묘사하면서 brushing off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brush off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옷등을 털다 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사람이 셔츠를 털어내고 있는 그런 동작. 그럼 확인이 되지 않죠, 여러분? 따라서 brushing off에서 오답으로 소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C번 갈게요. C. Construction work is being done. Construction work is being done. 자, 우리 한번 입으로 받아쓰기 해볼까요? 전체 문장이요. Construction work is being done 이었습니다. 자, 해석하면 건설 작업이 행해지고 있다. 즉 공사 중인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요. 사진에서 딱 이 두 분 공사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 가장 유력한 후보는 C번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D번 마저 듣고 마킹 가주셔야 되겠죠. D. A hose is lying on the ground. 네, 앞에 주어는요. A hose is
hoses 하고 좀 연음이 되고 있었어요. hoses. 자, lying 하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었고, 자, on the ground, 땅 위에 호스 하나가 놓여져 있다 했지만, 네, 사진에서 호스로 확인이 되는 이 사물은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모습이죠. 땅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잘못되었으므로 D번 또 오답, 최종적으로 정답 C에 마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보기들이 Part 1에서는 좀 더 정답률이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사진을 딱 보셨을 때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딱 봤을 때 보이는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에 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를 생각해 주세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없는 사진입니다. 악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인데요. 동작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사진에서 동작을 묘사하는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형은 답이 될 수가 없음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미리 생각하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빙 PP라는 이 동사구의 강세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 A guitar is being played. 자, guitar is being played 였죠, 여러분. 잉 소리의 강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기타가 연주가 되고 있다 할 수가 없죠. 사진에 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B번으로 가보죠. B. A room is unoccupied. A room is unoccupied. 네, 빈칸에 들어갈 표현 unoccupied 였습니다. 우리 요거 두 번씩 소리내서 한번 따라서 쉐도잉 가볼까요? A room is unoccupied. 한 번 더요. A room is unoccupied. 별거 아닌데 이 서구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A room is unoccupied. A room is unoccupied 하고요. 이 부분이 다 뭉개지면서 발음이 되게 돼요. 그래서 A room is unoccupied 하고 S랑 U가 소리가 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unoccupied라는 표현은 보통 주어 자리에 이렇게 장소를 뜻하는 명사 혹은 테이블이나 좌석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들을 수식해 주는 경우가 많죠. 비어있는 혹은 이용 중이지 않은 이란 의미로 여기서는 비어있는 상태의 방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보기 B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확신을 가지고 마킹 가셔도 아주 좋은 그런 보기가 되겠죠. 자, 나머지 오답 확인해 볼게요. C. An instrument is being repaired. 네, 자 다시 한번 is being repaired 듣고 지우시면 되겠죠. 수리가 되고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요. 사진에 보이는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다 개괄적으로 instrument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D번 갈게요. D. A box is propping a door open. 네, 자 동사가 좀 생소했을 텐데 A box is propping a door open. propping a door open이었습니다. 여러분, prop이라는 이 동사는 무엇을 받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하나가 문을 받쳐서 열어놓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진에서는요, 문이 확인은 되지만 문이 일단은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지 않다 생각해서 지우셔도 좋고요. D번이 정답이 되려면 이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열려져 있게 만들어 놓기 위해 그 사이에 상자를 이렇게 받쳐 놓은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자, 이 prop이라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자, 단어 몇 가지만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정답은 B번으로 마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prop이라는 동사는요, 수동형으로도 Part 1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be propsed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시되, 자, be propped open 이라고 한다면 받쳐져 열려져 있다 이런 의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D번은 수동형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동태 표현으로 바꾼다면 a door is propped open 혹은 a door has been propped open 이렇게도 받쳐져 열려져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고요. 또 be propped against라는 표현을 붙여서 어딘가에 기대어 있다 이런 표현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여자가 이불을 정돈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베개와 그리고 잘 개어져 있는 그런 수건 두 개가 쌓여져 있네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A. The woman is hanging up a blanket. 네, 자 동사를 기준으로 오답을 소거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hanging up이라고 했죠. 걸고 있는 동작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 좀 연음이 됐었어요. hanging up 하고 소리가 붙어서 hanging up a blanket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불을 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B. The woman is sorting some towels. 자, 여자 뭐 하고 있다고 했죠? The woman is sorting some towels. sorting some towels.
자, 발음이 좀 생소하셨다면 자, 영국식, 호주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야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발음의 특징이 있는지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R 발음은 굴리지 않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sort 하지 않고 sorting, sorting이 아니라 sorting 했던 거죠. 자, sort 하면 분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건들을 분리하고 있다. 분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자는 그렇죠. 이불을 정돈하고 있는 것이지 수건 쪽으로는 손이 다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sorting 듣고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자, C번 가보죠. C. The woman is making a bed. 자, 잡았어요? The woman is making a bed. 그렇죠, 여러분. Making a bed. 이걸 딱 듣고 침대를 여자가 만들고 있대. 뭐야? 하고 X 소거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은 make a bed라는 표현을 덩어리째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불을 정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make a bed, make a bed 기억하시고 여자가 이불을 정돈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정답은 C번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D번 들어볼까요? D. The woman is turning off a light. 네, turning off. 끄고 있는 모습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소등하는 모습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답 소거해 주시면 정답은 C. 자, making a bed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또 짚고 간다면 지금 수건이 잘 개어져 있는, 접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개다라고 하는 fold라는 표현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잘 개어져 있다. 라고 할 때 folded 된 상태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사진인데요. 5번은 상점으로 확인이 되죠. 식료품들이 저 뒤에 진열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사람이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 여자의 손가락 확인하시면 이렇게 뭔가 포인팅 가리키고 있는 모습.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A번부터 가보죠. A. Some items are on display. 자, some items are on display. be on display. 이렇게 여러분 묶어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엇이 진열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요. 자, 그러면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저 뒤로 확인해 보시면 네, 식료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A번 정답으로 바로 표시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뭔가 A번부터 정답이면 찝찝하긴 하지만요. 자, 나머지 오답들 확실하게 소거해 주셔야겠죠. B. A woman is standing by a cash register. 자, 잘 나가다가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캐시 레지스터가 없었어요.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인데요.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이지. 자, 캐시 레지스터 하면 무슨 뜻이죠? 계산대를 의미하죠. 사진에 계산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C번으로 건너갈게요. C. Produce is being handed to a shopper. 자, 그리고 입으로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Produce is being handed 여기까지요. Produce is being handed to a shopper. to a shopper. 자, 이제 세 덩어리로 끊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produce. 자, 주어가 produce였는데 이때 produce는 생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어 자리니까 명사로 쓰였고 명사일 때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사진에 농산물 확인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뭐 과일이라든지 혹은 채소 같은 것을 produce라고 묘사할 수 있어요. is being handed입니다. 자, 비빙 PP 동작이 있어야 돼요. 건네다라는 동사인 hand니까 이 농산물이 건네어지고 있다. 쇼핑객에게 이렇게 이제 묘사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군가가 이 produce를 상대방한테 건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건네고 있는, 주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being handed에서 동작이 없어서 오답으로 소거하셔야겠습니다. 남자는 그냥 produce로 보이는 그렇죠. produce로 보이는 물건을 보고만 있는 모습인 거죠. 여자한테 주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자, D번으로 갈게요. D. Some people are pushing a shopping cart. 네, 자, 사람들이 pushing, 밀고 있는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shopping cart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확실하게 A번 마킹해 주시고 6번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6번은요. 사진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테스트 2의 part 1에서는 6번의 오답률이 조금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물의 명칭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 아무래도 각 사물의 상태, 두드러지는 상태 특징을 좀 확인해 주셔야겠죠. 뒤에 커튼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통도 있고요. 모니터가 한 대 보이고 저기 보면 램프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명암의 차이로 확실하게 전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A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Curtains separate the work areas. Curtains separate the work areas. 자, 청크 세 덩어리였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받아쓰기 해보세요. Curtains separate the work areas. 자, 보세요. Curtains separate the work areas 였습니다. 자, 여러분 curtains라고 했는데 성어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제 동부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 이 t라는 자음 뒤에 n 받침이 등장했을 때 어떤 특정 성우들은 이 t를 이응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숨을 살짝 멈춰서 curtains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커튼이 separate라고 했습니다. 같은 자음 충돌됐으므로 curtains separate 하시면 안 되죠. curtains separate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분리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 작업 공간을 분리하는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작업 공간을 분리하려면은 커튼이 이 중앙에 그쵸 두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확인해 두지 않죠? 따라서 A번은 잘못된 상태를 묘사했으므로 오답입니다. 자, B번으로 가볼게요. B. A monitor has been turned on. 네, 자, 왜 틀렸죠? turned on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치? 모니터의 상태가 켜져 있지 않죠? 꺼져 있어요. 까맣잖아요. 그쵸? 화면 상태 보시면 turned off라고 했어야 가능했겠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B번은 이 전등으로 착각하시고 turn on 듣고 가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C번 가볼게요. C. A remote control is lying on a chair. 네, 요것도 어때요? A remote control is lying 까진 굉장히 그럴싸하게 출발합니다. 리모트 컨트롤. 자, 리모컨이 놓여져 있는데 on a chair. chair. 의자 위에 놓여져 있지는 않네요,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은 여기 놓여져 있는 곳이죠. 그렇죠? chair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답 소거하신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D번이 되겠네요. D. A desk is illuminated by a lamp. 네, 자, 동사 뭐였죠? A desk is illuminated by a lamp. illuminate였습니다. 여러분, illuminate 하면요. 보통 빛을 비추다 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죠. 혹은 밝히다 할 때요. 자, 데스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램프에 의해서 비춰지고 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avid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사진이 아무래도 좀 더 오답률이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물의 명칭이라든지 혹은 일부만 듣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되게 그럴싸한 매력적인 함정들이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만 듣고 여러분들이 가셨다가는 좀 쉽게 혼동할 수 있었던 그런 함정들이 많이 보였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장들도 여러분 정답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나머지 보기 문장들도 충분히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면 가능한 그런 이미지들을 연상하시면서 꼭 여러분 많이 따라하시고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art 2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테스트의 Part 2 7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듣고 빠르게 요약해서 우리말로 내뱉기 계속 훈련해 주셔야 돼요. 가볼까요, 여러분? Number 7. Who owns this green sedan? Who owns this green sedan? Who owns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who라는 건 확실히 잡았죠? Who owns this green sedan? 자, 동사가 뭔지까지만 확실히 잡읍시다. 힌트 드릴게요. 소유하다, 가지다. Who owns? 잡았어요? Who owns? Who owns 이렇게 출발했죠? 누가 가지고 있나요? 누가 소유하고 있죠? 좀 쉽게 바꾼다면 누구 거예요?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자, 뒷부분에서 This green sedan. 자, 발음 짓고 가죠,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아는 표현일 거예요. 자동차 종류 중에 세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일반 승용차요. 근데 이 승용차를 이야기할 때 세단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누구 거야? 요 정도까지만 잡아도 풀리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소유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 혹은 사람 명사 같은 거 노리면 되겠죠? A. Can you drive there? 거기 차 끌고 갈 수 있어?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오답이 되겠네요. 확실하게 X 소거해 주시고. B. In the owner's manual. 네, in the owners 듣고 함정에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owners라는 건 사람을 뜻하지만 사실 owns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로 그걸 노렸던 함정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자 설명서 안에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오답이고요. 사람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C. It doesn't belong to me. 네, 자, 해석해 볼까요? It doesn't belong to me. 제 건 아닌데요?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차예요? 했더니 이거 제 건 아니에요.
누구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이었습니다. 첫 문제부터 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응답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응답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전체 25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고요.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의문사 의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질문 듣겠습니다. Number 8. Where is the nearest post office located? 네, 근처에 가까운 우체국 어디 있어? Where is the nearest post office located? 네, 자, where로 출발했고요. locate, 전형적인 어떤 특정 장소, 위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체국의 위치를 묻고 있었는데요. 자, A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우체국 어디 있어? A. It's a nearby store. 자, 주의하셔야 돼요. nearby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It's a nearby store. 그것은 근처의 상점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맥상 특정 위치를 전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죠, 여러분.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nearest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nearby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제시했던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처의 상점이야? 아니죠. B번 가보죠. B. About 3 blocks south. 네, 바로 너무나도 확실한 응답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저 south로 3 blocks 가면 돼 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보기 B번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C. I bought some stamps.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bought some stamps. I bought some stamps. I bought some stamps. 우리가 이제 간혹 내가 다 아는 단어인데도 귀로 들었을 때는 막상 안 들려서 당황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스크립트 봤는데 나 bought도 알고 stamps도 다 아는데 왜 안 들렸지? 라고 한다면 발음이 익숙치 않아서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많이 듣고 따라 하시면 돼요. I bought some stamps 이렇게 가시면 되죠. 저는 우표를 샀어요. 포스트 오피스에서 우표 살 수 있죠? 그래서 넣어놓은 매력적인 함정이었겠죠. 정답은 B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9. Why wasn't the recycling taken out? Why wasn't the recycling taken out? 자, 빈칸에 들어갈 recycling, taken out 잡아주셔야겠죠. 자, recycling, 재활용품이 왜 taken out, 내놓아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활용품이 왜 밖으로 내놓아지지 않은 거야? A. The garbage can. garbage can, garbage. 자, 굴리지 않았습니다. garbage can, 쓰레기통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Y 의문문에서는 이렇게 명사로만은 절대 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 속에 recycling 때문에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garbage를 함정으로 제시했네요. 자, B번 볼게요. 왜 안 내놓아진 거야? B. Scott forgot to do it. 네, 자, Scott forgot to do it. forgot to do it. 정확히 들어주셨겠죠? 앞에 Scott은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죠. 간혹 우리가 고유명사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생소해 그러면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누군가가 forgot to do it. 그것을 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이때 do it 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놓는 건 take the recycling out 하는 것을 깜빡했다는 것이겠죠. 정답은 보기 B번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자, C번 마저 들어보죠. C. Oh, a collection agency. 자, 마찬가지입니다. A번과 동일하죠. collection agency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때요? 그냥 명사로만 띡 답을 제시해요. 이유를 묻는 그런 질문에는 명사 구로만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거회사 역시 또 recycling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상 단어 함정으로 보여지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가보죠. Number 10. How much is this office's rental fee? How much is this office's rental fee? 자, how much와 함께 끝자락에 그렇죠. rental fee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의문사만 너무 시중에서 문제 풀지 않기로 해요. 그죠? 자, 항상 의문사를 포함해서 챙겨 들어야 할 단어들을 다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How much? 자, 물론 가격을 묻는 질문인데요. 근데 무엇의 가격인지도 중요하죠. rental fee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무실의 임대료를 이제 답하는 응답이 우선순위 응답이 되겠죠. A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 사무실 임대료 얼마야? A. $3,000 monthly. 괜찮았죠, 여러분? $3,000. 월세가 얼마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격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들어볼까요? B. For government officials only.
네, 자 보기 B번은요. For government officials only. 누굴 위한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만을 위한 거야 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office 때문에 officials를 함정으로 제시한 그런 오답이었겠죠. C번으로 가보죠. C. Both items were free. 이게 이제 아주 매력적일 수 있는 함정이란 말이죠. 만약에 rental fee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A번은 선택은 했단 말이야. 그런데 Both items were free. free라고 딱 얘기 들으니까 무료예요? 가격인데 무료예요?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런데 왜 답이 안 돼요? 이제 문맥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물었는데 both items, 그 물건 둘 다 공짜예요? 이거는 그렇죠. both items가 뭘 지칭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죠. 문맥이 완전 벗어나고 있던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매력적일 수는 있었겠죠.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1번 문제 들어볼게요. Number 11.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다시 한번 들어보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우리 따라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서구와 함께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갑니다. 시작.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would you mind, ing 하면요,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뭐 해주시겠어요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요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mind라는 동사는 사실상 사전적인 의미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직역한다면 창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꺼리실까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mind라는 동사를 사용을 할까요? 되게 공손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뭔가를 요청할 때 super polite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답변은 수락이나 거절로 나뉘어질 거란 말이죠. A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되뇌이실 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A번 가보죠. 자, 문 좀 열어주실래요? A. The account has been closed. 해석해볼까요? 그 계좌는 닫혔어요. 계좌, account라는 표현, 네, 함정이죠. 질문 속에 opening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닫다, 폐쇄하다 이런 뜻의 closed를 의도적으로 함정 제시한 그런 오답이었고요. 자, B번 들어보겠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B. Isn't it too cold outside? 자, 되묻고 있습니다. 야, 밖에 좀 춥지 않아요? 하고 되묻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숨어있는 화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문 여는 건 조금 싫은데 이런 의도가 숨어 있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정답 후보는 보기 B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C번 가볼게요. C. No, not until last spring. 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No, no까지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우선 no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no 하면 그래요. no 하면 수락하는 의미가 돼요. 그 얘기는 우리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뒷부분에 항상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 yes or no는 우리 다 무시하고 접근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not until last spring이라고 했으니까 작년 봄까지는 아니었어.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말이 되지 않네요, 여러분. 따라서 보기 C번은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고 정답 보이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no라고 했죠? 수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no라는 것은 mind라는 동사와 걸리기 때문에 수락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mind는 꺼리다 싫어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would you mind로 질문했을 때 yes라고 해버린다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꺼리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yes 하게 되면 네, 꺼려요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거절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no라고 한다면 꺼리시나요에 해당되는 no이니까 아니 전혀 꺼리지 않아요. 수락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ind라는 요 동사를 포함하는 그런 요청, 질문에서는요 반대로 no가 수락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no까지는 괜찮았다. 그렇지만 뒤에서 답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듣고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내뱉어 볼게요. Number 12. The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네,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어. 프로젝터 작동 안 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The projector in the conference room isn't working. 회의실에 있는 프로젝터가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수음은 가장 중요한 키는 projector isn't working.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는 평수음문에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짝이 맞는 답변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의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줘? 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리부의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 뭐 이런 해결책 제시하는 그런 응답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하튼 우리가 평소문의 답을 찾을 때는 항상 connection, 연결고리 있는 응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 프로젝터와 관련이 있냐 없냐를 놓고 판단하십니다. A번 가볼게요. A. If there's enough room. If there's enough room, if there's enough room, 만약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요. 하고 어떤 조건을 지금 걸고 있는데 평소문에서 전하는 문맥하고는 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room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서의 room은 공간이라는 불가산 명사로 사용한 함정이었고요. B번. B. Yes, a presentation. 자, 우선 평소문에 yes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문에 yes or no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에요. yes, no 할 수 있습니다. 다만 yes, no 하면 공감을 하거나 혹은 반박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뒤에 평소문이 또 이어져서 나와줘야 돼요. 근데 뒤에서 그와 상관없이 그냥 명사로 발표.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색한 응답이 되겠죠. 자, 아마도 또 프로젝트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함정으로 제시를 했을 겁니다. 자, 정답은 보기 C번이 되겠네요. C. Holly also reported that problem. 자, 다시 한번. Holly also reported that problem.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report였어요. 그럼 앞에 뭔가 Holly, also, Holly. 홀리를 듣고 또 당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고유명사 듣고 당황할 필요 절대 없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도 스콧이라는 나왔죠. 스콧, 홀리 다 이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누군가 땡땡이가 그 문제를 역시 보고했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문제, 네가 이야기했던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연결고리가 있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마킹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13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3. When will we update the dessert options on our menu? When will we update the dessert options on our menu? 자, 강세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죠? When update dessert options menu. 이 정도로 강세를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 메뉴에 있는 디저트 선택권을 업데이트 할까요? 요거였습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메뉴판에 뭐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 이런 거가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언제 업데이트 할까? 이런 식으로 되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업데이트 할까? A. Two types of cake were just added. Two types of cake were just added. 여러분 함께 볼게요. Two types of cake. 케이크의 두 가지 종류가 were just added. 막 더해졌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지금 질문에서는 언제 업데이트 할까? 이 메뉴를 언제 우리가 더 새롭게 바꿀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막 케이크 더해졌어. 막 더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그죠? 이미 디저트 옵션즈가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보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 즉 미래의 특정 시점이 나오지는 않고 있으나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정답은 A번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when으로 질문했을 때 시점이 나오지 않는 이런 응답들은 여러분 어떻게 에세이 노트에 질문과 보기를 좀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에 응답들을 쭉 많이들 많이 확인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B번 가보죠. B. The screening is next Friday. 아주 매력적인 함정이겠네요. 왜? Next Friday만 듣고 가시면 그냥 정답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그치만 여러분 디저트 메뉴를 언제 업데이트 할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셨다면 스크리닝이 왜 튀어나오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스크리닝 하면 그죠? 영화 상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의 시점을 얘기하니까 문맥상 여기서 그죠? 부자연스러운 오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보기 C번으로 넘어갈게요. C.
Those are very good suggestions. 네, suggestions. 질문 속에 그렇죠? suggestions, options, 션 발음이 좀 비슷한 그런 함정을 노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A번이 되고요. 자, 정작 정답 속에는 시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오답 속에 시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함정을 제시하는 고난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Number 14. How are you going to finish your speech by the deadline? 자, 해석해 볼까요? How are you going to finish your speech by the deadline? 마감일까지의 연설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How finish speech by deadline. How are you going to finish your speech by the deadline? 그렇죠. 자, by the deadline도 되게 중요한 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감일까지 기한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감일까지 너의 스피치를 어떻게 마무리할 거니? 이거였습니다. 자, 이때 how 뒤 동사 finish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Are you going to는 그죠? Be going to, planning to, how will이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어떻게 끝낼 거야?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A번 들어보죠. A. A list of speakers. 네, a list of speakers. 강연자들의 목록이라고 했네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연사, 강연자라는 단어, 질문 속에 스피치에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함정, 혼동어가 되겠죠. 방법을 묻는 질문하고는 또 관련도 없고요. 자, B번 봅니다. 너 기한까지 어떻게 끝낼 거야? B. I completely agree. 저 완전 동의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동의를 한다라는 것은 의문사 의문문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응답이죠, 여러분. 따라서 B번은 듣고 바로 오답 소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C번이잖아요. 자, 방법이 나왔을까요? C. I'm concerned about that too.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그게 걱정돼. I'm concerned about that too. 자, 마감일까지 어떻게 연설 끝낼 거야? 라고 했더니 나도 그게 걱정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끝낼 건지, 어떻게 완성할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보기 C번으로 연결하셔야겠습니다. 결국엔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보기들도 어때요? 우리 모르겠어요가 정답률이 매우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알맹이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 이런 답변들 다시 한번 LC 노트에 잘 기록해 놓으시고 마무리하실 때 여러 번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들어볼까요? Number 15. You're scheduled for the night shift, correct? 다시 correct 앞에 확인하길 원하는 거요. You're scheduled for the night shift, correct? scheduled night shift가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때 shift는 근무를 의미하죠. 그래서 야간 근무가 예정이 돼 있지. 그치? 이거였네요, 여러분. 자, 그럼 야간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응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A번. A. The goods shifted during transit. The goods shifted. 에서 똑같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shift는 이제 문장 성분 가운데 동사의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움직였어요. 물품들이 수송 중에 움직였어요. 문맥도 말이 되지 않네요, 여러분. 자, 비슷한 발음 같은 단어 또 반복이 돼서 등장을 하면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B번 가볼게요. B. Last night's video conference. 자, 지난밤에 영상회의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night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같은 단어를 또 함정으로 제시한 오답이었습니다. 자, yes or no question이에요.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예정돼 있어? C. Not this evening. 예정돼 있대요? 아니라죠. Not this evening. 이번 저녁은, 오늘 저녁은 아니에요. 하고 그 자체는 no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정돼 있지 않음을 전하고 있는 정답은 C.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Number 16. Were enough gift bags purchased for banquet attendees? 자,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Were enough gift bags purchased for banquet attendees? 자, were enough gift bags purchased. 이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특히 enough, purchased. 요거 잡으셔야 돼요. 자, 충분한 선물 가방이 구매가 되었나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양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응답을 우선적으로 찾아가 주셔야 돼요. A. I think you'll like your present. 당신이 선물을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자, 질문 속에 gift 때문에 present를 함정으로 제시한 오답이었겠죠. B번으로 가봅시다. B.
We were a few short. 네, 자, 충분했어 안 했어 그거죠? We were a few short. short, 우리 부족했어요. 약간 부족했어요. 따라서 충분한 선물 가방이 구매되지 않았음을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보기 B번이 돼야겠습니다. C번 마저 듣고 올게요. C. Programs for the event. programs. 여기서 programs는 이제 일정표가 되어야겠죠. 질문 속에 banquet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그런 일정표야 program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므로 정답 연결하시면 보이 B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Number 17. Would you be interested in a beverage? 자, would you be interested in? 우리 이런 표현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2번 정도 따라서 읽어보죠. 시작. Would you be interested in a beverage? 한 번 더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a beverage? 자, 해석하면 좀 의역하셔도 좋아요. 우리 이런 질문을 제공 의문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저 음료 좀 드시겠어요? 음료를 마실 생각이 있으세요? 자, 정리하면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뭐뭐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좀 의역한다면 결국 권하고 있는 거죠. 음료를 좀 드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Thanks, but I'll pass. 네, 고맙지만 I'll pass.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양할게요. I'll pass. 사양할게요.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마킹 가셔도 좋겠네요. B번. B. No, neither of the plates. 주의하셔야 됩니다. No, neither. 자, no까지는 그럴싸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그 접시들 둘 다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질문에서는 음료를 권하고 있었고 이때 neither이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이니까 이 둘 다에 해당이 되는 특정 명사 2개가 뭐 질문에서 언급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문맥과는 상관없습니다. no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됐던 오답. C. What an interesting outfit. 네, what an interesting outfit 이라고 했네요. outfit, 정말 흥미로운 outfit, 의상이네요. 이런 의미로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고요. interesting, 노렸던 함정이었습니다. 정답, 거절하는 응답 A번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다음 문제 가볼까요? 18번 문제입니다. Number 18. Will it be a while until the train arrives? Will it be a while until the train arrives? Will it be a while? 좀 걸릴까요?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좀 걸릴까요? 자, 시간이 좀 걸릴지 안 걸릴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응답을 우선순위로 찾아가 주셔야 되겠는데요. A번 들어볼게요. A. I haven't heard anything. I haven't heard anything. 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겠네요.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 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정답률 100%일 수 있는 응답 모르겠어요 응답이었다는 것을 캐치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자, A번이 유력합니다. 나머지 오답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좀 걸릴까요? B. I registered for a training session. 저는 교육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질문 속에 train 해서 트레이닝을 끄집어낸 그런 함정이었겠죠. C번. C. Directly from Berlin. 네, directly from Berlin 하고 장소명사 등장합니다. 아마도 train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from Berlin, 출발지를 연상시켜서 함정을 제시하고 있었던 그런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모호한 응답 A번 선택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19번 문제. 자, 끝까지 집중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가볼게요, 여러분. Number 19. Can you please listen to your music with earphones? Can you please listen to your music with earphones? 자, 봤어요, 여러분? 강세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Can you please listen to your music with earphones? Can you please 요청하면서 출발했고요. Listen to your music with earphones 하고 뭔가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Can you please를 붙이고 있잖아요. Please. 근데 여러분 음악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earphones. 이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어폰으로 좀 음악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이어폰으로 듣지 않아서 되게 시끄럽기 때문에 뭔가 요청하는 듯한 그런 의도가 다 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I can't use my phone. 저는 제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질문에서는 그냥 이어폰으로 음악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질문 속에 아마도 이런 phones, earphones의 폰을만 끄집어내서 함정을 유도했던 그런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제 수락이나 거절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자, 이어폰으로 음악 좀 들어주실래요? B.
Yes, sorry to disturb you. Yes, 수락했고요. 뒤에서 사과했어요. 뭐해서? 당신을 방해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왜 사과했어요,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의도가 또 여기서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 정답은 보이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C번 마저 들어보죠. C. Where's the musical being held? 되묻고 있습니다. where 하면서 어디에서 뮤지컬이 열리나요? 하고 묻고 있지만 질문에서는 그렇죠. 뮤직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뮤지컬 함정 그거 노렸던 오답이 되겠죠. 엉뚱하게 뮤지컬 장소를 묻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요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보기 B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질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음악이 시끄러워서 혼자서 좀 들어달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상대방의 요청, 뉘앙스가 좀 담겨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19번까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의 Part 2 나머지 문항들 20번부터 31번까지 완료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Part 3 세 지문까지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0번까지 모든 문제 풀어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